네, 자유한국당 강유상 국회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요즘 솔직히 저는 지상파 방송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안 보는 이유는 안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왜곡되고 과거에 땡전 뉴스라는 말이 있었죠. 50 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땡문 뉴스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될 정도로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지상파 방송의 채널을 꺼버리겠습니까? 워낙 왜곡되고 편파 방송들을 정권의 전위대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를 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이제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특히 KBS 공영방송에 정말 이 참상, 이 거의 공영이라는 말이 무너지고 붕괴될 정도의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위해서 쌓아온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오늘 계신 여러분들처럼 정말 아스팔트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또 시장 경제를 외쳐서 확립한 그런 인프라들이 하나둘씩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서 법원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이 권력의 이 앞잡이가 된 것도 그 정도가 이미 이 선을 넘은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국회도 정말 이중대, 삼중대들이 이 민주당, 여당과 손을 잡고 이 법안을 정말 좌파 성향, 사회주의 성향의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정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정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질 높은 방송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준 KBS 공영방송조차 이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이런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갖가지 인프라, 이 제도, 기관들이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정말 통째로 넘어가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들어와서 집권해서 바로 처음부터 착수한 것이 바로 이 방송 지상파들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만은 이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정말 그 폭압 앞에 하나둘씩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KBS는 KBS 사장, MBC 사장을 참 무자비하게 쫓아낸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MBC 김장겸 사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쫓아내고 KBS 사장도 정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노조 출신들로 민노총 출신들로 갈아치웠습니다. SBS는 오너가 그만뒀습니다. 오너가 갑자기 그만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예, 오죽했으면 오너가 버티질 못하고 그렇게 그만두겠습니까? 지상파 방송들이 속속 다 좌파 정권의 손에 넘어간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역시 KBS입니다. KBS의 영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가공할 만한 정말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노무현 탄핵 때 그 엄청난 편파 방송, 하루 종일 그 국민들에게 왜곡 방송을 보내서 정말 그 여론을 자신들의 유리하게 이렇게 바꾼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의 그 PD 수첩의 광우병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지상파 시청률이 뭐 최고 많을 때는 KBS 뉴스 같은 경우에는 40%의 시청률이 나옵니다. 적어도 지상파는 과거 같으면 10%, 20%의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방송, 그런 시사 프로에 정말 이런 충격적인 영상 조작을 해서 내보내면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을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자, 방송 장악을 해서 한 이유는 그 수뇌부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수뇌부에 자신들의 사람을 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BS, MBC, SBS가 하나둘씩 다 지금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양승동이라는 이 PD 출신의 신임 KBS 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이 전형적인 이 좌파 PD 저널리즘이라는 걸 앞세워서 온갖 정말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성향의 정말 이 대한민국 체제를 훼손하는 이런 방송을 해온 사람입니다. 민주노총 출신이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고 좌익을 찬양하고 이런 과거 남북 언론 회담에서 대표를 지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반 자유 대한민국적인 그런 PD입니다. 자, 과거에 저희가 노무현 때 그 정말 편파적인 탄핵 방송, 탄핵 보도를 주도했던 정윤주라는 사람을 저희가 기억을 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 출신을 KBS 사장에 정말 낙하선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이런 신문 출신을 단 한 사람도 KBS 사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KBS 내부 출신들을 임명했는데 이 노무현 시대에는 이 좌파 언론이 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지금도 이 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가장 물타기를 하면서 저항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매체가 바로 여러분 한겨레 신문 아닙니까? 그 한겨레 출신을 이 수뇌부에 꼽아서 온갖 불공정 방송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에 바로 대자보다 라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자,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정연주 사장의 당시 노무현 탄핵 때 보도 행태입니다. 한국언론학회가 훗날 그 분석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TV 보도 내용을 약자, 그러니까 노무현을 약자로 그리고 한나라당을 강자로 그려서 이런 대립 구도를 통해서 억울한 약자와 부당한 강자를 대비시켜 전자를 두둔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 수도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는 찬성 진영 인터뷰보다 무려 4배가 더 많았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의 앵커 멘트에서도 탄핵 반대는 27건이었고 찬성 쪽 멘트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KBS의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 반대 인터뷰만 7건을 소개한 반면에 찬성 인터뷰는 1건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정말 편파보도, 지금 아마 이런 그 우파 매체, 비교적 공정한 어떤 종편 방송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자비한 제재와 페널티를 매기고 종편 재허가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왔을 것이 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에, 자, 이 캐릭터의 이름은 정답! 다스베이더? 그렇죠, 다스베이더죠. 네.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왜 그래요?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 예, 이런 식으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하나하나씩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MBC는 어떻습니까? 지금 MBC 김장겸 사장을 취임한 지 약 6개월밖에 안 되는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말 소환을 하고 정말 민영 방송의 사장을, 민간 방송 MBC 사장을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검찰이 소환을 하는 이런 폭압적인 이런 압력을 통해서 김장겸 사장을 쫓아낸 다음에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에 무자비한 언론인에 대한 숙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현진, 김세희 등 이런 사원들을 조명창고로 대기 발령했고 계속 징계를 하고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을 징계를 2차례나 해서 지금도 거의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회사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계속 대기 발령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탄핵 당시 촛불 집회 특집을 보도했는데요. 이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보도는 거의 제로 수준의 이렇게 왜곡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문제된 김제동입니다. 김제동의 그 고액 출연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액수를 받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방송. 네, 저는 정말 왜냐면 생중계로 많은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정치자님들 좀 맨날 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공정하고 저희가 능력, 실력 있고 지금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예. 어떤 그 서울역 앞에서 어떤 일 개인이 요즘 누구를 살려내라, 통진당을 살려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이 전 국민이 보는 KBS 공영 방송이 정말 그 프라임 타임에 이런 일방적인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데도 버젓이 이 대한민국 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들의 아마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해 준 거 아니냐. 오히려 KBS를 속으로는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KBS 스페셜에 김정은 옹호 방송 무슨 뭐 결단력 있는 어쩌고 결단력 있죠. 자기 형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 살해한 그런 결단력이 있죠. 근데 왜 자기 형과 자기 이 친척을 무참하게 처형한 그런 얘기는 왜 하지 않는지. 지혜롭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범죄자도 살인자도 뭐 인간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일방적인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심어주는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답방의 분위기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 뭐 청와대 당국자가 김정은이 곧 답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지금 청와대 민간인 사찰로 특별감찰관 한 명, 물론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 한 명의 양심선언 폭로도 지금 좌불안석 벌벌 떨면서 또다시 김정은을 불러내는 이 청와대 행태가 정말 참 불쌍하고 정말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신료 거부운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시민들이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국민 저항권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S 그 다음에 우선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역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갑시다. 자, 예. KBS 수신료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제 이 수신료가 처음 시작된 게 1963년입니다. 그리고 1981년에 컬러 방송과 함께 월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런 첫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1994년에 KBS 1TV 광고를 폐지하면서 이 한전과 위탁 협약을 맺고 KBS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거두면서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 근거 법령이 바로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정말 이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이런 사안을 어떤 시행령 하나로 이렇게 이런 근거로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어처구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합징수 전에는 약 2천억 원에 불과했던 그런 수신료가 통합징수 이후에는 바로 대폭 올랐고 지난해에는 약 6,400억 원이 거둔 징수된 이런 겁니다. 이 수신료야말로 KBS의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KBS가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KBS2의 광고료와 함께 이 두 가지 이 수익으로 KBS가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대 금액이 국민들의 거의 세금과 같은 돈에 의해서 KBS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강제적인 이 전기요금과의 이 합산 징수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저항 운동이 여러 번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 2월 28일에 이 전기요금과 이 수신료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합헌 판정을 내렸고요. 그 전제로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수신료 징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던지는 것은 그러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직접 징수받을 만큼 지금 중립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합쳐진 수신료 일괄 이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때 이유가 법원에서 제기가 이 헌법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당사자 적격 자격이 없는 청구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개인 민간인들이 시청료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전기료를 그러니까 안 내게 되면 아마 전기를 아마 가정에서 끊게 될 겁니다.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끊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국민들 중에 한 분이 나는 KBS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전기료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가 내 전기를 끄는 것에 대해서 아마 헌법소원을 하시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중에 깨어있는 분께서 직접 자신의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아마 헌법소원을 하시면은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시간이 감에 따라 지금 다 이 좌파 성향의 이 법관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기에 것은 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참 이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그래도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하루빨리 이 KBS 수신료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방금 나온 지금 3개월 이 밀리면 단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수신료 납부의 방송법 64조의 근거, 그 다음에 시행령,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제안한 개정안인데요. 67조 사망을 신설해서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고 별도로 납입 고지해야 된다. 어떤 다른 명목과 명분으로 이 수신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의 저희가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제안을 했고, 정말 당내에서 아주 뜨거운 호응으로 20여 분이 넘는 그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미래당 의원도 한 분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중간 광고 문제입니다. 이 중간 광고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청권을 아주 훼손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 중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청의 흐름을 끊고 과도한 이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특히 이 공영방송은, 그런 공영방송이 중간 광고를 한다는 것은 세계 방송 역사 사상에도 참 유례가 드문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의 말인데요. 현재 지금 KBS는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고 정권에 유리한 내용은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젠가요? MBC 이 내부에서 왜 지금 청와대 민간 사찰에 관한 보도를 이렇게 축소 보도하고 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비리나 문제점은 적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 취업 문제는 이미 한 달 전에 민주당에서 이것이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간인 사찰 문제 보도가 터지자마자 한겨레신문에서 이것을 가당치도 않게 정말 일면에 톡으로 배치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상파에 의해서 뉴스가 반복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이 정권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이유는 종편들이 중간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광고는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종편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상파의 그 막강한 그 전파력에도 그
그 중간 광고를 심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속 나쁜 것만 먹이겠다는 겁니다. 종편의 중간 광고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종편들이 당시에 4개 종편이 신생 방송이 수립되면서 굉장히 그 존립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영 수지를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간 광고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그 엄청난 매체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지상파마저 중간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종편과 신문의 광고를 지상파들이 다 가져가겠다, 다 빼들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협회에서는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왕렬판이다. 지상파 방송은 이 중간 광고가 도입될 경우에 해마다 1114억에서 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 광고비는 해마다 약 200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체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신문협회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왜 지상파에게 이런 특혜를 주겠습니까? 지난 탄핵 때의 그 지상파들의 방송 행태, 보도 행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권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런 지상파 방송에 대한 하나의 보훈이고 보답이고 또 보너스 형태의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아주 질 나쁜 그런 정책을 지금 이 정권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KBS의 방만한 경영이 근절되어야 됩니다. 지금 김재동에게 출연료로 월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KBS는 연봉 1억 원 직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수신료를 스스로 4.5%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수신료와 광고를 걷어서 그것이 남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이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질 나쁜 그런 불공정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외면해서 그래서 수신료와 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이 정권이 또다시 정말 나쁜 정책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또 나쁜 약을 먹이는 그런 중간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이 국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삶의 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만 하겠다. 이런 아주 그릇된 정말 이중 삼중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광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시청 흐름이 단절이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중간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로부터, 광고주로부터 더욱더 이 방송이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하면 해서 많은 국민들이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은 30%에 불과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론조사 비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예. 마지막인가요? 끝인가요? 예. 그래서 이 법안 개정안 내용은 텔레비전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 제2항 2호에 따른 중간 광고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상파 방송에는 저희가 중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딱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이 위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채널 사용자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아예 이런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이런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그런 명문화하는 그런 방송국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라 이슬같이